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67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이번 영상 주제가 바로 열팽창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단어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혹시나 좀 더 고민해보고 조금은 깊게 생각해볼 여유를 가지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열팽창에 대해서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바로 진해 경화역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진해라는 도시가 참 좋은데요. 제가 보통 사람이 좀 별로 없고 나무와 숲이 조금 우거진 그런 곳을 좋아하는데 이 진해가 참 그런 곳인 것 같더라고요. 이 공원을 가면서 이 나무가 봄에는 4월 달에는 모두 다 벚꽃입니다. 벚꽃인데 지금은 다 꽃잎이 떨어지고 잎사귀만 한가득하죠. 그런데 제 이 공원을 보면서 거닐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나무의 모습을 본 것도 있지만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철길을 좀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바로 철길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이 부분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철로의 틈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로는 이 철길의 틈을 없앨 수 있습니다. 쭉 일자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 철길 사이에 틈을 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고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철길이 고체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선은 철길은 금속으로 되어 있죠. 근데 금속을 이루는 요 입자, 알갱이의 모양을 보면 바로 이 그림처럼 되어 있겠죠. 우선은 보통 날씨에는 입자 간의 간격이 아주 바짝바짝 붙어 있는데 열을 받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입자 사이가 벌어진 건 볼 수가 없죠. 우린 전체적인 길이, 겉모습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꼭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 그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서 빈 틈을 두는 것이죠. 여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체는 평상시에 제자리에서 진동을 합니다. 알갱이들이 고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알갱이와 이 알갱이는 서로 붙어 있지만 서로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아주 약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동을 하니까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열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움직임이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격이 넓어지니까 전체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입자 사이 간격을 조절하는 원인이 열이라는 겁니다. 열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16강에 나와 있으니까 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이 16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물체가 열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알갱이들의 진동하는 범위가 커집니다. 즉 많이 진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을 받으면. 그러다 보면 입자가 옆에 있는 입자를 밀어내게 되겠죠. 진동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진동을 하면서 옆 알갱이를 치겠죠. 그럼 입자 사이 거리가 커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물체 전체의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체 무게에는 변화가 없겠죠. 입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부피가 커졌다고 더 무거워진 거 아닙니다. 무게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증가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열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생각보다 좀 쉬운 개념입니다. 그쵸? 자, 혹시 여러분이 자동차가 다니는 다리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리가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빈 틈새가 있습니다. 여기 지나갈 때 자동차 바퀴가 닿는 소리가 나죠. 이렇게 뭐 덜컥하고요. 이렇게 보면 다리 빈틈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이 다리라는 고체 물질의 열 팽창을 고려해서 빈 틈을 둔 겁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도로도 약간의 열 팽창이 일어나서 부피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 틈을 남겨두어야지, 이 틈을 남겨주지 않고 하나로 이어버리면 여름에 다리가 부피는 길어져야 되는데 길어질 공간이 없죠? 그럼 다리가 휘어지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팽창을 이용한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이겁니다. 바이메탈이라는 물건이에요. 바이메탈의 물건인데 이 영어 뜻을 제가 대충 뜻풀이를 해보자면, 메탈은 금속이고요. 바이는 두 개 또는 숫자 2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금속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부품을 바이메탈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기다리미, 뭐 밥솥, 여러 가지 그런 열을 조절하는 기계나 어떤 도구에 들어있는데요. 이 원리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자, 금속 두 가지를, 다른 종류의 금속입니다. 다른 종류의 금속을 각각 온도를 증가시키면요, 열팽창이 일어나서 부피, 길이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금속이 제가 다르다고 했죠. 금속이 다르다는 것은 똑같은 열을 줘도 팽창이 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사람이 예를 들면 똑같은 밥을 먹고도 뭐 키가 큰 사람, 키가 보통인 사람이 있듯이요. 그래서 우린 예시를 둔 겁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금속은 열 팽창률이 큰 금속이고요. 두 번째 금속은 열 팽창률이 작은 금속입니다. 당연히 두 개의 금속을 각각 열을 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바이메탈은 이 두 금속을 붙여놓은 겁니다. 지금 고정시켰다고 했죠. 두 금속을 고정시켜서 혼자서 절대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열을 주면 똑같이 아까 전과 같이 위에 있는 금속은 많이 늘어날 테고 아래 있는 금속은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금속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아래 있는 금속은 조금만 늘어나야 되려면 이 금속, 묶인 금속이 아래로 휘어지게 되면, 우리 달리기 트랙 아시죠? 육상 트랙. 육상 트랙을 바깥쪽에서 돌면 트랙이 길고요, 안쪽에서 돌면 트랙이 짧습니다. 그런 원리죠. 그래서 팽창률이 큰 금속이 바깥쪽으로 휘고 팽창률이 작은 금속이 안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반듯하던 금속이 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끊었다 연결했다면서 온도를 컨트롤하는 이런 도구입니다. 이런 걸 바이메탈이라고 하죠. 이제까지 제가 고체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열 팽창은 고체만 가능하냐? 아니죠. 지구상의 모든 입자들은 열을 받으면 움직이니까, 즉 이 말은 모든 물체는 다 열팽창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기체 한번 보겠습니다. 기체 열팽창. 이거는 좀 쉽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할게요. 제가 요새 좀 탁구에 좀 흥미를 두고 있는데, 탁구공 찌그러뜨려 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거 다 실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어디서 보셨거나. 깨져 있지만 않는다면,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시 탁구공이 펴지죠. 즉 탁구공 안에 있던 공기라는 기체가 열을 받으면 막 부피가 늘어나는 열팽창이 발생합니다. 그런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막 탁구공 표면을 막 치겠죠. 그러면 탁구공이 펴지는 원리입니다. 압력이 점점 세지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런 현상을 샤를이란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법칙으로 계산식을 만들었죠. 이 샤를의 법칙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체 열팽창, 기체도 열팽창을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액체는 팽창 안 되냐? 됩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온도계입니다.
여러분 온도계 보실 텐데 온도계 가운데 빨간 액체 보이시죠? 네, 그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알코올인데 알코올은 액체인데 알코올 알갱이들이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열을 받으면 입자들이 막 진동을 하려고 옆에 있는 입자들 밀어내게 됩니다. 밀어내게 되니까 이게 빈 곳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부피가 증가한 것처럼 보여서 눈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기체액체는 열팽창은 쉬운데요. 그 중에 액체가 좀 특이합니다. 액체 중에서도 물. 자, 지구상의 수많은 액체 중에서 물은요, 열팽창이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물의 열팽창을 일명 음의 열팽창이라고 한답니다. 이건 제가 사전을 보고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물질은요,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물은 열을 받았을 때 부피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요. 참 물은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따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자세히 보시면, 자, 이거 뭐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X축, 수평축은 온도고요. 수직축은 부피를 나타낸 겁니다. 그 물, 액체의 부피요. 근데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온도가 좀 뜨겁죠? 더 뭐 10도 이상이라 생각해 보세요. 자, 온도가 더울 때는 부피가 뭐 이 정도라 칩시다. 부피가 크죠? 지금부터 온도를 낮추면 부피는 점점점 줍니다. 아시죠? 입자 사이 거리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좁아집니다. 좁아지다가 4도가 되는 순간, 약 4도가 되는 순간 온도를 내리면 더 부피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피가 증가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순간 부피가 왕창 증가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이러질까? 원래 점점점 부피가 줄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 그래프 보시면 물이 얼음이 되고 난 후에는 온도를 점점 낮추면 이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부피가 줍니다. 하지만 요 4도에서 0도씨 사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를 고민해 본 결과 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찾았습니다. 바로 물 분자의 특이한 결합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물은 화학식으로 H2O라고 합니다. H가 2개, O가 하나가 결합돼서 H2O. 이게 물 입자, 물 분자. 쉽게 말하면 물 알갱이 하나입니다. 자, 스팀, 수증기일 때는 물 분자들이 하나씩 서로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점점점 온도를 낮추면 물이 되겠죠. 물이 되면 점점점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데 4도씨가 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점 가까워지다가 점점점 다시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얼음이 될 때는 이렇게 물 분자들이 무슨, 제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강강수월래 하듯이 서로 손잡고 빙글빙글 돈 구조로 물 분자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막 무작위로 점점 가까워지다가 4도씨 이하부터는 점점점 물 분자 사이 간격이 벌어지다가 0도가 되면 이렇게 완전한 이렇게 벌어진 모양을 유지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더 죽는다는 겁니다. 물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결합 구조입니다. 다른 건 이렇지 않아요. 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부분을 음의 열팽창, 솔직히 말하면 쉽게 이해하면 그냥 열축소라고 하면 되는데 열축소란 단어를 쓰지 않고 과학에서는 음의 열팽창이라고 쓴답니다. 이해되시나요? 생각보다 열팽창이 배울 거 많죠? 참고로 이 열팽창이라는 이론은 중학교 때도 살짝 나오지만 고등학교 가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다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한 번쯤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열팽창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저건 정말 열팽창이 일어날까? 저건 왜 무슨 일이 벌어지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만나요.